새로 선출되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새삼스럽게 뭐. 그래도 대표 다시 되신 소감은 어떠신지 잠깐 듣겠습니다. 창당대 시점에는 추대가 되었고요. 그 네. 당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1차 전당대회 열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조직 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일기, 이기 이렇게 나누는 게 무용합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다고 봐야 그때는 됩니까? 이제 추대 형식이었고 네. 실제 한 넉 달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그걸 그 언론에서 뭐 왜 단독 출마냐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그 별로 의미가 없고 예. 당 차원에서는 조직 정비 전체적으로 조직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포함해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연임을 했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조국혁신당은 이제 창당 대회 때부터 꾸준히 네,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그 당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비교적 좀 아는 편인데 정말 진짜 선거 복판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뭐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었던 것 같고 특히나 어떤 진보의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구호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것만으로 국회에 무려 12석이나 되는 국회의석을 대단히 놀라운 정치적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돌이켜 보시면 좀 새삼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창당을 했을 때 그 시점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약해져 있었어요. 네.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장 앞장 세우면서 윤석열 심판 구도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투표 의지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투표 의지가 높아졌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진보 진영 또 민주 진영의 판이 바뀌면서 이게 활성화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도 원내 3당이 되었지만 민주당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얻어서 전체적으로는 범민주 진영 또는 범애국 진영이 성과를 거두는데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시너지를 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의 무슨 런닝메이트처럼 왜 이렇게 현장에서는 우연히 자주 지역 후보들을 마주치게 되시는 건지. 국민들의 마음엔 그랬는데 실제 다 돌이켜 보시면 저희가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 대회를 할 그 즈음에는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 또는 언론인들 또는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국혁신당도 잘 안 될 거다. 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에 해를 끼칠 거다. 거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실제 국민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창당 때부터 저희가 호흡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 대상은 여의도 사람들보다는 저는 보통의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개원 이후에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현장 취재를 많이 했는데 민주 혁신 커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가정에서 반반. 남편 혹은 부인 이렇게 서로 민주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혁신당 이렇게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봤고 원내에서도 사실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서로 함께하면서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방송 사법 둘러싸고 국회 필리버스터 계속 나흘째 진행 중에 있는데 대표님도 하십니까? 저는 뭐 안 하고요.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다 이미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시고 계십니까? 뭐 심지어 지금 본인들이 하자고 했는데 제일 길게 하신 분은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고 심지어 박선원 의원 하는 동안 한 분도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 안 계시고 뭐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철두철미하게 막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절차 지나면 본회의 통과되고 난 뒤에 용산에서 뭐 거부할 것인데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국민의힘 분들이 하는 뭐 필리버스터가 특별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또 절절함도 느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용산에 기대면서 또 용산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용산만 바라보면서 하는 정치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꺾기 전까지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꺾으면 그다음 확실하게 꺾으면 그 뒤로는 용산 바라기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저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 상태가 뭐냐. 예. 주윤야한이라고 봅니다. 네. 낮에는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네. 밤에는 한동훈 대표한테 선을 다해서 자기의 또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중권력 상태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눈치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약간 그 박쥐 노릇을 하고 있겠죠. 예, 실제로 저희들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예 주윤 야한 예,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가 저 대통령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한동훈 대표 이번에 막 잘했다고 하고 뭐 그래서 한동훈 캠프 관계자들도 좀 헷갈린다. 저분의 본심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결판이 얘기를. 나겠죠. 예. 윤한 사이에 지금 그런 상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언젠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네. 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결판의 계기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공식적인 정치 일종으로 봐서는 그 재보궐선거겠죠. 네.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면 네. 한동훈을 교체할 것이고 한동훈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싶으면 이제 용산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그 힘을 가지고 당장 김건희부터 정리하지 않을까요? 윤은 바로 못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부터 정리할 거다. 네. 일단 대통령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바로 정면 공격은 못하고 여사부터 빨리 정리합시다라고 새를 몰지 않을까요? 일단 재보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내기가 쉽겠습니까? 뭐 뭔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용한 그 국가 권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거는 윤석열, 한동훈 모두의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용산도 무너지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협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여튼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내부의 정책위 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제 1라운드 시작 땡 종이 울렸다 이렇게 기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점식 의장 그 페북에 친한 그 네티즌 온라인에 활동하는 분들이 가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임기가 통상의 범주에서는 새 대표가 선출되면 정책 노선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만두는데 이분은 자신의 임기를 강조하면서 남아있겠다.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친윤 국회의원 검사 출신. 그리고 검찰로도 대선배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또 정리하면 바로 용산에서 또 역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물밑 교섭하고 있을 수도 있죠. 서로. 그러면 타협하자. 적정하게 타협해서 그 정점식 의장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그냥 크게 확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정점식 부장을 하되 정점식 부장이 일정 시간 이후에 스스로 물러가게 하거나 정점식은 빼되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을 넣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정치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딱히 큰 변화는 읽을 수가 없겠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는데 3년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현 정권이 그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면 대부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정 기조를 일부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한 야당과 대화를 하고 법안 정책 관련해서 타협을 하고 교섭을 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기본 패턴인데 맞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집권 세력이 그런 정책을 취할 뭐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네. 이렇게 좀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일체 그걸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200석을 얻었다면 190이가 아니라 8명이 더 추가돼서 200석이 얻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 정도의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대치 국면이 계속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는 그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하게 예. 왜 빨리 안 되지? 빨리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8명이 탈당해서 이리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다행히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3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1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네. 어느 시점에 그 집권 세력 내의 균열이 발생할 것이고 그 균열 속에서는 이탈한 수가 3명이 아니라 네. 5명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8명이 될 수가 있죠. 네. 그 시점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네. 끈기를 가지고 계속 버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국민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네. 맞을까요? 예.